공격적 성향의 박민규 선수가 흙을 잡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판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고근태 선수가 어떻게 방어해내느냐. 오늘은 색깔이 분명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민규 선수는 아직 타이틀 홀더가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기존에 가장 어린 신예 기사들에 비해서 나이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랭킹을 끌어올리는 중이고 고근태 선수는 과거보다는 랭킹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 선수도 과거엔 대단했죠. 이 선수가 천원전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거기서도 한번 조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당시 중국의 1인자 구리구단과의 한중 천원전에서도 승리로 장식한 바 있습니다. 네. 약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구리구단은 정상급 기사였고요. 네, 세계대회 우승 후보였던 선수였는데 당시에 한국의 신예 기사였던 고근태 선수가 그것도 선배 기사들 최철환 선수나 박영훈 선수가 모두 구리구단에게 번기승부에서 패할 당시인데 고근태 선수가 번기승부에서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많은 바둑팬들의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초반 포석부터 공을 들입니다. 박민규 선수는 양소목을 선택했는데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 소목 형태가 과거에도 많이 쓰였고 한동안 안 쓰이다가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일본 바둑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에 일본에서 대유행을 했던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안은 화전 바둑이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네, 이렇게 흙이 1-3-5로 초반을 전개시키는 것이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도 몇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소목을 두어놓고 한쪽 귀를 날일자로 굳히는 형태.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또 많은 포석이 만들어지죠. 그래도 최근에 유행 포석이라면 역시 우하귀 쪽에 한 칸 높은 걸침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1960년대 일본 바둑이 잘 나가던 시절의 유행 포석일 때와는 지금 조금 다른데요. 당시에는 한 칸 높은 걸침이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칸 낮게 날일자로 걸치는 수법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 칸으로 걸치는 수와 날일자로 이 3선으로 걸치는 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부분적인 형태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저렇게 높게 걸치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포석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수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모양 요즘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포석의 유행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옛날,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는 수가 많이 쓰였고요. 네.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포석은 두 칸 높은 역공에 이렇게 마늘모로 받는 이 정석 진행이었습니다. 네. 그럼 날일자로 받고 날일자로 달리고 이렇게 벌리는 수까지가 정석이었죠. 그런데 지금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잘 두어지지 않다 뿐이지 어느 한쪽이 우세한 형태는 아닙니다. 네. 과거에 이런 형태가 많이 쓰였다면 그 이후에 한동안 좀 뜸했고요. 그 이후 90년대 한국의 조은현, 이창호, 사제가 여러 차례 타이틀전에서 격돌했을 때 유행하던 포석은 높게 걸치고 네.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지금 실전은 고근태 구단이 이곳을 호구를 쳤는데요. 당시에 유행하던 수는 이쪽 붙이는 수였습니다. 상대 응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쪽을 붙이는 수의 의미는 이곳을 늘면 호구 치고 네. 이렇게 벌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 교환이 득이라는 뜻이겠군요. 여기를 두 칸을 다가오는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을 네. 다가오면 이곳에 침입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나중에 여기를 붙이면 흙은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젖혀서 받기 때문에 미리 응수를 물어보고 만약 애초에 붙일 때 젖힌다면 그때는 당장 여기를 끊어서
바로 이쪽에서부터 형태를 꾸려 나가는 것이 90년대 유행했던 포석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실전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곳을 호구 치고 받을 때 그때 여기를 붙이는 수가 대유행을 하고 있죠. 같은 붙이는 수인데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제 두 붙임수의 의도는 비슷합니다. 네. 가만히 그냥 벌리는 것은 이곳을 다가오는 것이 워낙 좋아서 이것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수순을 틀어가는 것인데 네. 이쪽을 붙인 수는 이곳을 젖히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흙이 받는다면 이렇게 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교환을 미리 시키고 나서 이렇게 벌려서 그냥 벌렸을 때는 이곳을 다가오는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높게 벌려도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베개 미리 교환해 둔 것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실전은 그냥 벌려두었고요. 네. 그 이유는 이곳을 밀면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진행은 상대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질 않아요. 보통 이곳을 침입을 하면서 양쪽의 백도를 가르고 이제 중앙으로 나가는 싸움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쪽을 벌린 것은 밀었을 때 상대의 반격이 싫다는 뜻이고 이 장면에서 박민규 사단이 이곳을 침입하거나 네. 혹은 이쪽을 붙여서 당장 이쪽에서부터 전투를 이끌어가는 수가 최근의 유행 중 하나인데 실천은 그냥 다른 것부터 두어가고 있습니다. 실전은 천천히 갑니다. 네, 박민규 선수의 기풍이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더 긴 호흡으로 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 교환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변에 침입하는 수는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겠죠. 네, 그곳을 이제 흙이 침입하느냐 아니면 백이 재빠르게 방비를 하느냐. 이 포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변이 될 것 초읽기를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백의 화점 형태에 대해서 다가서는 것을 걸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걸치는 일주, 방향도 하나, 과거에는 반대쪽이 둘, 많았다면 셋, 언제부턴가 저렇게 넷, 상대의 다섯, 진영 쪽으로 여섯, 걸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바둑 포석에서의 모양이나 이런 흐름도 계속 유행이 변하는데요. 네,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죠. 축구의 전술이 계속 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는 4-4-2 포메이션이 유행을 하다가 또 4-3-3이 유행하다 뭐 그러니까요. 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근태 선수가 약간 시간을 들였었는데요. 협공을 갑니다. 여기서 그냥 귀에 3-3을 흙이 들어간다면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정석이죠. 아주 기본 정석이 되는데 바둑에서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정석은 외우면 잊어버려라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부분적인 정석이라고 해도 주변 배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형태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의 형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3-3 들어가는 것은 너무 아래쪽으로 흙이 쳐져서 하변 형태 전체가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뭐 3-3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양걸침인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양걸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지금은 좌상 쪽으로 바로 손을 돌리는 것도 유력합니다. 하나만 걸침을 해두고 좌상 쪽으로 향하는 것은 네. 그 좌상에서 백이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좌의 형태를 결정하는 고급 전술 중에 하나죠. 역시 먼저 물어보네요. 네. 최근에는 정말 정석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우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만큼 바둑이 점점 좀 복잡함을 선호하고 있고 전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1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 또 정상권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이주, 이들의 기풍이 하나,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과거에 이창호 구단이 넷, 전 세계 바둑계를 주무르던 여섯, 시절에는 네. 이창호 구단의 여덟, 수비형 기풍에 아홉, 맞춰서 열, 젊은 신예 기사들이나 백, 연구생들 네 번 그리고 남았습니다. 바둑 팬들도 그런 두터운 수비형을 선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1인자 커제 구단이나 뭐 한국의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 모두 전투를 선호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바둑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흙이 먼저 셋, 물어온 장면에서 넷,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칸 역공으로 가네요.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아래쪽에 하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두어가는 것이고 지금 박민규 선수가 저 귀에 붙이는 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정말 최근에 좀 유행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박민규 선수가 들고 나온 20초. 바로 붙인 수 하나, 진행을 좀 살펴볼까요? 셋, 네. 네. 자, 여기서도 바로 협공을 했고 시간을 썼는데요. 이 한 칸 걸침의 의도는 네. 그냥 이곳을 한 칸 띄고 씌우는 것, 그리고 3-3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선택, 또 이쪽을 가는 것, 네. 세 가지의 정석 진행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손을 돌린 것이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곳을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은 네. 부분적으로는 뭐 서로 간에 불만이 없는 정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전부 3선에 쭉 눌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충분히 둘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래쪽에 있어서 전부 눌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흙이 불만입니다. 좀 발전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걸친 수가 그런 의미에서의 박민규 4단의 변화이고 네. 만약 백이 이쪽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든 받는다면 다음에 흙이 노리는 것은 이쪽을 한 칸 띄고 네. 받을 때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입니다. 이쪽을 덮어 씌웠을 때는 백이 이쪽을 통해서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이 쭉 밀어가는 이 진행에 있어서 미리 걸쳐둔 수가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백도 그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공을 했는데요. 네, 이 협공이 이 교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협공은 아닙니다. 그냥 협공을 한다면 한 칸을 띄고 이쪽은 항상 흙이 선수 교환이 듣고 나서 대역공을 해왔을 때 네. 백은 한 점을 살려나오고 흙이 이쪽으로 벌릴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이 교환이 있다면 어쨌든 한 발 더 가까이 백돌이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칸 띄고 붙이는 것과 실전에 먼저 붙이는 수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뒤로 젖히고 늘 때 네. 이렇게 호구치는 정석 진행이 되는데요. 실전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붙이고 끊는다면 백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고 늘어서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다면 흙이 잡음으로 해서 굳이 흙이 두터운데 한 번 더 한 칸 띈 것은 백을 지켜주는 악수죠. 네. 그래서 이 교환 없이 붙여 끊는 것은 박민규 4단의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환 없이 붙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죠. 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수죠. 그렇습니다. 실전은 역시 이 한 점을 바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쪽을 단수치고 이었고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한 점은 백이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수가 유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받아서 둔다면 다음에 이 단수를 쳤을 때 축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축은 네, 역시 흙이 유리하죠. 이 네. 축이 흙이 불리했다면 박민규 4단이 이 진행을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도 이곳 단수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면서 지금 이쪽 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좌상에서 나온 최신 형태부터 뭔가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비형 기풍인 이 고근태 구단이 초반에 이 진행을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뭐 박민규 4단을 맞아서 초반 전투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축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20초. 하나, 중앙 쪽으로 행마를 둘, 해야 되고요. 네. 셋, 넷, 다섯, 뭐 계속해서 신수 신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를 게을리한다면 이런 유행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나 속기전에서 새로운 모양, 새로운 수를 상대가 들고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예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강자들도 최신 초반 유행 포석에 대해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20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언뜻 보면 저렇게 흙이 다가섰을 때 저 밭전자 사이를 백이 정말 가르고 싶지만 지금 가르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었죠. 네, 아래쪽으로 참아 두었고요. 네. 최근에 유행하는 형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전투를 하는 형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건가요? 20초. 여기까지는 연구가 되어 둘, 있고 네. 셋, 여기서 이제 넷, 몇 가지 변화는 다섯, 있죠. 여섯, 일곱, 여덟. 안쪽에 있는 백의 형태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모양이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렇게 먼저 고근태 구단이 자신의 형태를 정돈하고 나서 이제는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박민규 사단이 그 약점을 지키면서 어떻게 백도를 끊고 있는 흙 한 점을 활용할지 20초.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 고민을 둘, 해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저렇게 지켜도 한 점이 잡히진 않아요. 백에게는 이 한 점이 골칫거리인데요. 좌변 쪽 보겠습니다. 20초. 네. 지금 여기 이곳을 가르고 싶지만 네. 이 사이가 멀다고 해서 당장 갈랐다가는 여기를 나가고 네. 막거나 해봤자 여기를 끊으면 네. 이쪽을 다스치는 것과 이쪽을 나와 끊어서 이 두 점을 축으로 몰아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곤란합니다. 지금은 무리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을 밀었고요. 네. 이제 여기서 느는 것보다는 한 칸 뛰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어차피 한 칸을 뛰어도 당장 이곳을 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면 흑돌은 여기보단 여기가 낫죠. 당장 이제 가르고 나가는 것이 그 수는 어차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두면 안 되고요. 아직도 안 되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좀 더 유력한 수법이긴 합니다. 네. 들여다보고 이을 때 그때 이렇게 가르고 나온다면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나갈 때 여기를 꽉 이어서 네. 뭐 여차하면 이 한 점 정도는 쉽게 포기하면서 이 세 점 자체도 워낙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런 수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에는 여기서 먼저 뭐 이런 곳을 붙인다던가 했을 때 네. 변화가 좀 복잡한데 뭐 이런 진행도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두고 있고 나서 나오면 이곳을 뚫고 나와서 네. 이을 때 이제는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백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급전이 네,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진행이 있는데 네. 최근에 저도 뭐 김지석 구단이나 몇몇 기사들과 함께 연구를 했던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중앙 쪽에서는 흙이 더 유리한 싸움을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한 점이 축이 아니라는 것이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죠. 뭐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해도 가르고 나오는 건 좋지 않네요. 네, 당장 가르고 나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이곳이 서로 간의 요처가 되는 거죠. 자신의 돌을 살리면서 네. 상대의 근거를 없애는 수법입니다. 네, 이렇게 두니까 이제는 이쪽 부분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백이 이렇게 호구쳐서 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이곳을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돌을 완벽하게 연결을 시켰고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었죠. 이곳을 두니까 이 거기를 하나 교환을 시키고 네. 한 점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수법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
원래는 백이 이 세 점이 단번에 잡히니까 이곳을 연결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연결을 시키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나왔을 때 네. 이 양쪽의 백돌이 전부 지금 무거운 돌인데 갈라지면서 중앙으로 진출한다면 이 전투는 백이 좀 좋지 않다고 본 고근태 선수가 지금 세 점을 버렸습니다. 이 석점을요. 요석 아닌가요? 요석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 돌이 요석인지 아닌지는 이 흙돌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 요석이 될 수도 있고 요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흙돌이 전부 살아 있기 때문에 버려도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당연히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근거를 빼앗으면서 네. 이제는 이 양쪽이 모두 선수니까 그쪽에서부터 이 두 텀을 바탕으로 지금 흑돌을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형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만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는 이 세 점에 대한 백의 공격과 흑의 수비를 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네. 이 좌상 쪽에서의 공방이 또 좌하 쪽, 좌변으로 옮겨질 것 같은데요. 고근태 선수가 석점을 버리면서 아주 자유로운 발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고근태 선수가 아주 난전을 즐겨두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타협책을 제시를 했고요. 박민규 사단은 흑 나름대로 저 세 점을 20초. 잡는다면 애초부터 하나, 불만이 없다고 둘, 판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넷, 서로 간에 만족을 다섯, 하는 진행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뛰어나가는 형태가 되네요. 이 정도 뛰어나왔으면 그래도 공격권은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은 공격은 완벽하게 벗어났죠. 20초. 하나, 둘, 그리고 보통 저런 셋, 식으로 한 칸 넷,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흑은 다섯. 어떻게 보면 공배와도 같은 중앙을 두면서 상대는 4선으로 집을 지어갈 때 약간 흑이 불만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박민규 사단이 이 진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변 쪽의 집 모양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좌하기 쪽에 3, 4함을 들어간다면 네. 그 흑도를 백이 잡으러 갈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백에게는 우변도 급한 곳이었는데요. 일단은 저렇게 선수 네. 교환을 함으로써 하나, 그쪽은 완벽해졌죠. 이제는 셋, 침입 수단 없는 넷, 거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들여다보는 자리는 사실 직감이죠. 왜냐하면 저 수는 네. 흑이 이어준다고 했을 때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당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만 보면 알파고가 생각이 나요. 20초. 알파고가 들여다본 적이 있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이 수를 교환했었죠. 이세돌 구단과의 이 세기의 대결 2국에서 들여다봤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지금은 우측이 완벽해지고 나서 들여다봤다면 네. 당시에 알파고에 들여다보는 수법은 손을 뺐을 때 상대가 공격을 들어올 때 저 교환이 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했던 그런 20초. 상황이라서 네. 지금과는 다른 둘. 의미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근태 선수는 우변에 한 번 더 손을 댔는데요. 침입 수단이 없는 형태라면 이 좌하 쪽이나 하변 쪽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수는 보세요. 전체를 좀 은은하게 아우른다고 해야 할까요? 네. 당장 어느 한 곳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수법은 아닌데요. 네. 상변의 모양도 어느 정도는 억제시키고 우변의 자신의 모양도 어느 정도 키우고 아, 또 은은하게 중앙 쪽 저 먼 곳의 흑돌도 보고 있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네. 뭐 대세점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20초. 자리였습니다. 하나, 멀티 플레이를 둘, 하고 있는 수군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중앙에 이 양쪽 눈목자로 행마를 한 수도 그런 의미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수네요. 두어지고 보니까 특히 저 자리가 요점이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기존에 약했던 흑돌을 그러니까 자신의 돌을 방비를 하면서 상대의 형태에 대해서 끊어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바둑아 놀자 시간에서도 제가 이 공피고화라는 20초.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둘, 상대를 셋, 공격하기 위해선 자신의 돌부터 돌봐야죠. 지금 여섯, 저수가 딱 그 격언에 일곱, 맞는 수법입니다. 여덟,
사실 기력이 조금 약할 때는 내 돌이 약한 건 안 보이고 상대 약점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바둑에서 고수가 20초, 되기 위해서는 하나, 먼저 자신의 둘, 약점을 셋,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첫 번째 초읽기를 씁니다. 들여다봤는데 초읽기를 썼어요. 네. 지금 저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잊지 않고 반격하는 수법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반격을 한다면 들여다본 곳의 한 칸 좌측으로 쌍리비 형태로 밀어가면서 막으면 이제 끊는 것을 수익기해보고 있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시간을 사용하고 받아주네요. 관전을 하는 입장에선 이럴 때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 수 한 수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는 20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받는 것과 다른 것을 둘, 검토하고 받는 것은 셋, 분명 의미가 다르죠.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고기 틈이 있나요? 탄탄한 모양 같았는데요. 그 부분적으로는 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재미있는 것은 박민규 사단이 자신의 돌을 보강을 하면서 지금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근태 구단이 강력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양 지금 더 강렬하게 오히려 그 돌을 끊어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한바탕 수익기 싸움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서로 내친 걸음이죠. 지금은 고근태 구단도 늘고 네. 한쪽을 이으면 반대쪽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돌을 지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저런 식으로까지 두고 나서 저 노골적인 수법 이후에 어느 한쪽이 흑돌을 끊어내질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백의 수법이 조금 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근태 선수도 뭐 수비적으로 두지만은 않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중앙 형태를 어떻게 이용할지 궁금한데요. 중앙 모양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눈목자 사이를 가르고 나갔는데요. 네. 그 전의 형태를 보시면 이곳을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박민기 선수가 지금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 수도 꽤나 강렬할 수 있죠.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고근태 선수가 그냥 이곳을 받아주기에는 너무 발이 느리고 네. 그렇다고 안 받기에는 조금 열붐이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격을 꾀했습니다. 자, 그래도 양쪽 눈목자기 때문에 꽤 탄탄한 모양처럼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니까 일단 가를 수는 있어요. 네. 뭐 여기는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반대쪽으로 젖혀도 계속 여기를 끊어간다면 끊어도 나가서 이것은 이 두 점을 잡지 못한다면 흙이 쉽게 양분되는 형태입니다. 네. 뒷전 이쪽을 받았고 자, 이렇게 네 여기까지 끊고 나서 네. 이렇게 쌍립을 섰습니다. 실전에 이곳을 늘었는데 지금 이곳이 아니라 뭐 단수를 친다든지 이쪽을 행마한다든지 하면 단번에 이곳이 끊어지면서 네. 지금 전체 흑돌이 전부 미생이죠. 이것은 미생이 아니라 그냥 잡혔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곳을 늘어서 받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네. 이제 그러자 여기를 밀면서 이제 새롭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이곳은 한 칸 뛰는 것이 당연하죠. 일단 이렇게 흙을 잡고 있으면 이 약점을 노릴 시간은 없겠네요. 그리고 그 약점은 이미 이곳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백돌이 이곳에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여기를 끊으면 네. 단수를 치고 딸 때 이곳을 단수 치고 네. 나가도 뭐 갈 곳이 없죠? 네 이렇게 밀면 이건 다 잡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끊는 수는 백이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싸워갈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쨌든 여기 돌이 오고 여기 돌이 오는 순간 이곳의 단점을 흙이 노리기엔 더 쉬워졌는데 네. 그리고 흙돌이 하변에 오면서 이쪽으로 집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고은태 구단이 어쨌든 처음에 끊어갔을 때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중앙 쪽의 흙돌을 강력하게 공격을 가면서 잡아내든 아니면 우측의 집 모양을 키우든 그런 작전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일단 중앙 쪽의 공방이 지금 최대 승부처입니다. 네. 자, 손이 중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좌하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형태이고요. 박민규 선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박민기 선수가 지금은 중앙 쪽의 돌을 탈출시키면서 동시에 좌변의 백돌이 20초. 아직은 완벽한 하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둘, 그쪽을 셋, 노리면서 중앙 넷, 탈출을 한다면 가장 다섯, 좋은 그림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어쨌든 가장 시급한 곳은 지금은 중앙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저곳을 둠으로써 일단 흙도 백의 공세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났습니다. 백도 보강이 필요할까요? 셋, 넷, 지금 다섯, 좌변 쪽이 여섯, 조금 애매한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고근태 구단은 당장 좌측을 보강하기보다는 먼저 이 흑도를 괴롭히면서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흑이 계속해서 받아준다면 네. 선수로 처리를 하고서 지금 좌하기 쪽에 20초. 2선을 내려서는 수가 하나, 끝내기로도 둘, 크고 좌변에도 응원군을 넷. 보내는 한 수거든요. 아, 지금 먼저 들어가네요. 역시 박민규 사단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백은 뭐 다른 수법은 없고요. 당연히 내려서서 버티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20초, 이번에도 하나, 역시 고근태 둘, 선수가 찔러 들어간 셋, 타이밍에 넷, 박민규 사단이 다섯, 오히려 역공을 여섯, 가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의 이 흐름은 재밌네요. 네. 아까 고근태 구단이 선택했던 전략과 같은 전략을 지금 박민규 사단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수가 참 기다려지는 것이 여기서 바로 좌하기 쪽을 살리는 것은 지금 전체 흑돌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하나만 해두고 다시 돌아갔는데요. 네. 저 진행은 좀 고급 응수 타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상황에 따라서 여섯, 손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지켰을 때 약간 손해입니다. 네. 어차피 백진영이기 때문에 뭐 큰 손해까지는 아닌데 글쎄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박민규 선수가 먼저 응수타진을 한 수 어땠을까요? 지금 이곳을 둠으로 해서 이제 백의 공세에서 벗어났죠. 네. 지금 이쪽의 형태는 여기를 흙이 따냈을 때 백이 양쪽의 약점을 다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연결할 여지가 있고 뭐 위쪽에 있는 흙의 세력으로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자, 먼저 붙여서 뭐 안정을 취하자는 뜻이었겠죠? 네, 이 수의 의도는 네. 이제 상대가 받아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응수법인데요. 이렇게 늘어서 계속해서 이쪽의 약점을 노리고 여기를 지킨다면 이미 이 교환으로 이득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흙의 형태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닌 여기에 있으니까 흙이 이렇게 받아주긴 정말 싫은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 그 타이밍에 먼저 물어봤고요. 네, 먼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재밌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쪽의 형태가 다 정돈이 되고 나서 정말 지극히 이쪽의 집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만 본다면 네. 침입할 때 백은 뒤로 받아서 양보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아, 지금은 차단을 하지 않는군요. 나중에 이제 주변의 형태가 다 정돈이 되면
당연히 백은 실리를 네. 먼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흙이 기존에 없었던 이곳에 집 모양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다면 안쪽에서 어느 정도 사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흙이 또 달리 응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봤을 때는 백은 당연히 차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늘었을 때 네. 반드시 여기를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박민규 선수의 전략이었죠. 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 꽤 붙었잖아요. 네, 제가 흙이었다면 이 전략을 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정말 너무나도 두고 싶은 자리가 있어서 반드시 선수를 뽑아야 한다면 이 악수를 감수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후에 박민규 사단이 선택한 수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너무나도 두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박민규 사단이 좀 형세를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 이곳에서 상대가 먼저 이런 식으로 급소를 찔러 들어오는 것이 좀 싫었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의 수순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로 이쪽을 오기 위해서 집으로 약간 손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요. 네, 지금 실전에 고근태 구단이 여기를 붙여갔는데 돌이켜 보면 네. 고근태 구단이 이곳을 가기 전에 먼저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가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실전은 아무래도 중앙 쪽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 백의 세력이 전부 지어졌기 때문에 약간 흐름은 박민규 사단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박민규 사단이 어쨌든 집으로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작전을 택한 것도 흐름이 좋기 여덟. 때문이겠죠. 네. 아홉, 하지만 박민규 사단이 흐름이 좋다고 해도 지금의 이 흐름은 실리로는 백이 하나, 전혀 못할 것이 없고요. 둘, 결국은 셋, 이 상변의 흙의 넷, 발전성이 어느 다섯, 정도까지 부풀어 여섯, 오르느냐, 일곱, 이제 거기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사단의 바둑 굉장히 두텁죠. 지금 자신의 형태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잘 네. 정돈을 하면서 호시탐탐 이 마지막 좌측에 백의 하나, 모양을 좀 노린다는 셋,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넷, 아직도 다섯, 그쪽에 대한 노림이 여섯, 가능한가요? 일곱, 여덟, 뭐 정확한 아홉, 수읽기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한눈에 봐서는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어쨌든 판 하나, 전체에서 둘, 가장 결정이 셋, 되지 않은 부분은 넷, 상변 다섯, 상중앙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수는 조금 애매한데요. 팩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네. 중앙에서 흙의 빵따냄도 빵따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근태 구단이 이제 악수가 아닌 곳을 팩감으로 찾다가 우하기를 선택을 20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자,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장면은 받을지 말지 이 선수들에 따라서 많이 갈릴까요? 네, 지금은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흙이라면 반발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우하기 쪽에 어떤 이제 집으로 손해 보는 수법이 있을지 그런 것은 네. 잘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만 일단 중앙의 마지막. 빵따냄이 아주 매력적이지 하나, 않습니까? 그리고 저 둘, 두터움은 전국을 셋, 아우르기 때문에 넷, 그쪽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박민규 사단은 오히려 생각이 다르네요. 그 두 곳 중에 어느 곳도 선택을 하지 네. 않았어요. 무슨 재밌습니다. 뜻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크기로 놓고 본 겁니다. 중앙의 빵따냄이 큰지 아니면 우하기에 팩감 받는 것이 큰지 아니면 지금 실전에 두어가 저 하변의 한 점을 취하는 것이 더 큰지 그 세 개만 비교해 보다가 그냥 단순하게 하변이 가장 크다고 본 거죠.
하변도 두어지고 보니까 꽤 큰 자리네요. 고근태 구단의 우하기 저침보다는 오히려 하변이 더 커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곳은 어차피 지금처럼 패를 양보해도 흙이 두터운 자리고 빵 따냄을 해도 흙이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빵 따냄을 할 필요성을 박민규 사단이 느끼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고근태 구단도 지금의 포커스는 이 중앙 쪽 그리고 상변 쪽의 형태에 맞추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아직 정리되지 셋, 않은 상중앙 넷, 쪽 경계선이 다섯,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 들어갔는데요. 네. 삭감의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이쪽을 깨 들어간다는 의미고 그냥 단순하게 깨 들어가기보다는 중앙 쪽에 좀 더 기대면서 네. 그리고 이수보다는 상대가 한 칸 뛰어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올 여지를 없애면서 지금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군요. 지금 그 전에 이 교환을 보면요. 고근태 구단의 이수는 아무래도 실수 같아요. 흙이 이 장면에서 먼저 둔다고 해도 이수는 그냥 단순 끝내기 지나지 않는데 네. 여기는 좀 더 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의 패는 뭐 다른 패감을 쓰면서 이겨내고 네. 그러니까 이쪽을 두는 것이 집으로는 꽤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은 이 교환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집으로 조금 손해를 봤다는 인상이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요.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부분은 이곳이었거든요. 네. 먼저 이 확실한 형세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확정가를 세워보겠습니다. 백의 집 모양이 이곳이 단순하게 확정가만 본다면 이수가 없을 때 한 25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 31, 40, 한 47집 정도, 47집도 강합니다. 한 48집 정도 지금 집 모양을 봐줄 수 있겠고요. 여기는요? 지금 이제 백이 받는다고 보면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쳤을 때 한 53집 정도? 네. 그러니까 5집 정도 난다고 보면 이제 받았을 때 5집 정도 나면 53집 정도입니다. 네. 흙은 이곳이 10집에 20, 25, 30, 40, 한 42집 정도 나고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한 10집 앞서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15집 이상은 흙이 낼 수 있느냐 승부인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나면 10집입니다. 네. 이쪽까지 나면 15집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실전에 고근태 선수가 이 수를 선택을 해서 뭔가 좌변에서 분란의 여지는 생기고 있는데 그냥 이곳을 단수치고 깔끔하게 지켜두었다면 이 바둑은 이곳에서 과연 몇 집이 나느냐 승부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갈 수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역시 이곳을 네. 뛰는 것과 이쪽을 여전히 맛보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흙이 조금 흐름이 좋다고 해도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실전은 고근태 선수가 그곳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한 칸 뛰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쪽을 두고 바로 박민규 사단이 반격을 들어오거든요. 이곳은 뭐 따내봤자 되따내면 그만이고 네. 뭐 나가는 여지도 있으니까 뒤로 치고 나서 여기는 잊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붙이니까 조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냥 이렇게 받으면 네. 쌍립을 서면서 다 끊어지죠. 이렇게 이어도 부분적으로 안전하지만 여기를 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네, 지금 이것은 아직 좀 못 살아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받을 때도 좀 문제가 되고요. 지금은 좀 더 완벽하게 살아 있기 위해서 고근태 선수가 이렇게 받았는데 글쎄요. 물론 이곳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뭐 백도 크게 당한 것은 없습니다만 네. 뭔가 좀 이 안형이 좁혀지면서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좌측의 백도를 흙이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 국면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승부처 상중앙 쪽의 경계선보다는 이 좌변 쪽 사활이 문제가 됐는데요. 잡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지금 괴롭힐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그렇게 이거는 고은태 구단이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미있는 형태네요. 석점을 주네요. 지금 자신의 석점을 주고 상대의 석점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좀 약하지 않나요? 부분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민규 4단도 당장 이 백돌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 거네요. 네.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 다섯, 두 텀을 바탕으로 일곱, 뭔가 이 주변에 이득을 볼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바둑 두텁게 두네요.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고근태 선수의 이 선택도 나쁘진 않았네요. 네. 저는 이쪽의 형태가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더 흙이 득을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밖에 없나요? 지금 이쪽을 뒤로 이었다면 네. 쌍립을 서고 이어서 두게 되는데 어차피 지금 넘어갈 여지가 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쪽의 여지를 최대한 없애려면 흙은 이곳까지 교환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곳을 젖혔을 때 찌르고 넘어가 보면요. 끊고 나서 이제 여기가 항상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늘었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것과 이곳을 지금 비마로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전체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노릴 수 있다고 쳐도 네. 지금 박민규 선수가 걱정하던 부분은 오히려 이곳에 대한 역습이었죠. 이곳을 두면 들여다보고 이으면 이렇게 두면서 흙이 전부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역습을 보면서 네. 지금 고근태 구단도 이 수법을 진행을 시키고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중앙도 흙이 얇은 부분이 있었죠. 네. 지금 실전은 그래서 여기를 네. 찔렀습니다. 찌르고 끊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이건 정말 바둑이 좋다고 보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수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돌도 안정을 시키고 상대의 돌도 안정이 되었을 때 서로 무난하게 됐을 때 흐름이 바로 이것인데 우세하다고 봐야지 이 흐름을 만들어냈겠죠. 뭐 이 모양에 대한 모든 변수도 이제 다 없어진 거잖아요. 네, 없어졌죠. 그리고 실전에 지금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있는 것과 교환이 되었습니다. 네. 이 수는 지금 손 빼면 큰일 나죠. 여기를 단수 치면 다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았고 네. 지금 여기를 내려서서 지금 이쪽을 붙여간 장면입니다. 박민규 선수는 바둑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정도의 형태 이제 모양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다시 네. 한번 형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강렬한 침입이 가기 전에 형세를 살펴보면 이곳이 6집에 7집, 한 8집에 14집, 이곳이 집의 경계선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한 43집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집이 난다고 보면 한 43집 봐줄 수 있겠습니다. 네. 백집이 한 57집 꽤 많이 나곤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쪽에 흙이 막았기 때문에 어떤 뒷맛이 조금 있는지 여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수익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집으로 확정가가 굳어진다면 네. 한 57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흙은 10집에 16, 20, 30, 40, 50 이쪽까지 50집이에요. 그렇다면 앞과 계산과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15집 이상이 나야 되는 네, 건데요. 한 15집 정도 나야지 이제 계산이 맞춰지는데 그런데 또 고근태 선수가 여기까지 갔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있나요?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두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를 해도 지금 박민규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이 우세하다고 보고 두고 있는 그 흐름과는 달리 바둑은 미세하게 흘러가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고근태 선수는 상대가 하도 느긋하게 두니까 오히려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쪽을 침입했고, 박민규 선수가 보고 있는 형세에 고근태 선수도 지금 동의를 하는 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두어가서 만약 이 100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한 15집이 나야 만만치 않은 상대 형태를 모두 깨 부수는 거니까요. 지금은 이곳에서 뭐 서로 필사적입니다. 고근태 가장- 선수도 잡히면 안 되고요.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다 중앙을 먼저 들여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이곳이 약하고 주변에 흑돌이 강해지면서 네. 이쪽의 백의 형태도 조금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제가 볼 때는 고근태 선수 지금 과연 이수가 정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라면 아마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리가 될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더 치열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네, 고근태 선수가 원래 저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렬한 선택을 주로 하는 선수는 마지막. 아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전혀 새로운 곳에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 쪽에 기존의 흑의 형태에 대해서 고근태 구단이 깨 들어간 백돌 4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곳을 박민규 사단이 하나, 일직선으로 둘, 공격을 찔러 셋, 들어가면 넷, 당장 잡기는 다섯, 어려운 형태입니다. 여섯, 그렇기 때문에 일곱, 지금 반대쪽 여덟. 백의 형태에서부터 뭔가 전단을 구하고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성동격서의 전법입니다. 중앙 쪽을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과연 흑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확대시켜서 상변의 형태에 대한 이 선제 공격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지금의 수법이 흑이 마지막.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이 30초 초읽기 상황에서 뭐 완벽하게 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고, 고근태 구단의 손놀림에서도 그 다급함이 묻어나죠. 걸려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박민규 사단이 두고 있는 수법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바둑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극히 일부분으로 상변만 놓고 본다면 고근태 구단이 저렇게 깊게 침입을 해도 지금 마지막. 돌들이 잡히진 하나, 않아요. 지금도 둘, 기존의 돌이 위험해 셋, 보이진 않죠. 네. 그런데 그쪽을 다섯, 바탕으로 해서 여섯, 중앙을 박민규 사단이 일곱, 찔러오니까 여덟, 아홉. 그러니까 상변을 신경 쓰느라 지금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건 뭐 고근태 구단이 평소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갑자기 너무 복잡해졌는데요. 네. 아예 그냥 서로 갈 때까지 가는 진행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개가는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이 우변에서 중앙에 걸친 형태에서 수가 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아직 위쪽에 흙이 끊는 단점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백의 열붐이 있어서 글쎄요, 지금 이 진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둑의 흐름을 제가 느끼기에는 마지막. 초반의 진행은 약간 하나, 흙이 좋아 보였는데 둘, 네. 셋, 박민규 사단이 뭐 우세하다고 다섯, 보고 그런 흐름을 여섯,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여덟. 너무 아홉. 두텁게만 처리하려고 하다가 바둑의 고근태 구단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변에 침입을 했고 그 이후에 박민규 사단이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면서 지금은 현재 두어지고 있는 이 중앙 부근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러고 다시 이어간다면 이제는 뭐 서로 돌이킬 수가 없네요.
오늘따라 고근태 구단이 너무 형세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렇게까지 하나, 할 필요 없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넷, 우측의 다섯, 백의 진영이었던 여섯, 곳에서 네. 일곱, 너무나도 뒷맛이 여덟, 고약해졌습니다. 아홉, 지금 백이 두고 있는 그곳의 단점, 그리고 중앙 쪽으로 백 4점이 이렇게 꼬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흙이 끊어갔을 때 그쪽 부분의 단점,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지금 흑도를 전부 잡으러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네. 박민규 사단이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살든지 잡히든지 딱 그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저렇게 우측으로 백의 마지막 형태를 다 깨 하나, 들어가면서 만약 둘, 이 흑돌마저 살릴 셋, 수 있다면 그때는 다섯, 백의 집이 없죠. 여섯, 지금 뭐 일곱, 고근태 구단도 여덟, 되든 안 아홉. 되든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모양이 좀 무너지네요. 박민규 선수는 지금 시간도 별로 안 쓰거든요. 고근태 선수만 계속 마지막에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중앙 쪽의 싸움이 뭐 서로 만만치 않은 전투라고 할지라도 사실 박민규 사단의 선택은 한 수 한 수가 하나, 쉽고 둘, 백의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넷, 공격과 수비가 다섯, 그런 식으로 여섯, 흘러가는데 네. 지금 여덟, 흙이 이쪽 저쪽 찔러 아홉. 들어갈 곳이 많아서 30초 초읽기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가 고근태 구단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흑도를 전체를 포위망에 가둬놔야 잡으러 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두고는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과연 고근태 구단이 최후의 최후까지 이 네. 흑도를 추격할 수 있을지. 이미 백은 좀 힘을 쓰기가 힘든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마지막 잡힐 것 같지는 하나.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왜냐하면 지금 두고 있는 그곳에 좌측으로 단수 치면 한 점을 잊지를 못하죠. 네. 연결을 해야 되고 따내는 것이 자체 팩감을 봐서 거의 선수성이 된다고 본다면 우측에서 어느 정도 안형은 나올 법한 형태입니다. 지금 고근태 구단도 뭔가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좀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형태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기보다 이 흙을 어떻게 하기가 참 마지막. 힘들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둑이 1대1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네. 항상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데 오늘 고근태 구단이 두는 수법들을 보면 박민규 사단이 워낙 유리하다고 보고 느긋하게 두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형세 판단이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평소의 하나, 기풍보다는 좀 더 둘, 무리한 수법이 나오기 셋, 시작을 했고 네. 너무 승부를 다섯, 서두르다가 지금은 여섯, 좀 위기 상황에 일곱, 빠졌습니다. 여덟, 아홉, 냉정한 형세 판단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네. 보면 이 초일류 기사들은 네. 그 바둑판 앞에 앉아 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기가 다른 일반적인 기사들과 다르거든요. 특히 이세돌 구단이 그런 기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박민규 둘, 사단이 어떤 수법을 셋, 들고 나오더라도 고근태 구단이 다섯, 자신의 판단을 좀 여섯, 믿을 필요가 있었는데 일곱, 여덟, 오늘은 평소의 아홉. 모습보다는 좀 승부를 너무나도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탑 랭커들이 갖고 있는 강자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가 바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우변 쪽 심각해 보이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고근태 구단의 한 번 이곳에서의 무리 그리고 이쪽에서 너무 강하게 끊어간 수 두 번의 무리가 나오면서 지금의 네. 형태는 흙이 잘 잡히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흙돌을 가둬두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곳을 교환하고 이렇게 가니까 흙의 행만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받아주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쪽의 패를 끝까지 버티면서 이 흙돌을 계속 공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근태 구단이 이곳을 잇기 전에 좀 승부수성의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곳에서 고근태 구단이 좀 무리를 해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안 이을 수가 없고요. 흙이 여기를 잇는다면 이쪽을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단수를 쳐서 네. 확실한 한 집을 이곳에서 확보하고 나서 다음 이곳까지 선수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를 끼우면 백의 응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곳을 돌려가면 네. 우측으로는 집 모양이 오히려 파괴되지만 오히려 이쪽 반격을 꾀하면서 막을 때 끊어간다면 지금 이곳에 백의 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이쪽이 잡히는 거군요. 네, 지금 이쪽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저쪽을 흙이 노려간다면 지금의 상황, 이제 여기를 이으면 이쪽으로 박민규 사단이 건드릴 텐데요. 네. 이 부분의 싸움에서 좀 백이 위기가 될 것 같고 지금은 박민규 사단의 승세입니다. 뭐 지금 보여드렸던 이 중앙까지 오는 수순은 거의 필연이잖아요. 네, 일단 중앙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선에 흙이 두 집을 내고자 호구 치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도 쉽게 패는 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가지로 여섯, 지금은 쉽지 않은 일곱, 상황이네요. 여덟. 지금 그 패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먼저 치고 갔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중앙을 찔러 들어갔을 때 흙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수법을 들고 나오죠. 네, 박민규 사단이 역시 부분적인 수익기, 전투력이 뛰어나서 한번 기회를 포착을 하니까 망설임 없이 고근태 구단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뒤에서 돌리고 끊어간다면 흙의 수가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은 이 중앙과 우측 흙돌의 수상전에서 넷, 네. 한 수 차이라던가 그런 여섯, 아슬아슬한 일곱.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민규 선수 그리고 고근태 선수 어려운 수읽기가 아니겠네요. 네. 지금은 세 점을 이을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구로 붙이면서 마지막 중앙의 백돌에 대해서 하나, 역습을 가한다면 셋, 넷, 지금은 승부가 결정이 난 여섯.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손이 바로 나오죠. 네, 고근태 구단이 정말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 선수 바둑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인데 네. 오늘은 너무나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돌을 거둡니다. 지금은 뭐 방법이 없죠. 네. 지금 마지막 잡으러 갈 때에도 더 좋은 공격 수법이 없었을지 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애초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죠.
실전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네. 네. 지금 고근태 구단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뛰어나왔을 때. 지금 이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는 뭐 많은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애초에 고근태 구단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네, 지금 중앙을 끊어가는 데 있어서도 네. 너무 전체를 잡으러 갔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고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